낡은 부품주에서 AI의 총알로 오늘 이야기할 기업 성호전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딱 이럽니다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신이 가능했을까요? 그 놀라운 스토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? 무려 플러스 1400%. 지난 2년 동안 성호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. 시가총액 1000억 원도 안 되던 회사가 순식간에 1조 5천억 원에 넘어섰으니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변화죠.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. 아니, 반세기 동안 부품만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시장에서 제일 핫한 인공지능 관련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분석은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성호전자의 과거, 그러니까 변신 전 모습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이 회사는 수십 년간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던 안정적이긴 한데 수익성은 좀 낮은 그런 기업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성호전자의 모습은 딱 이랬습니다.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의 TV나 세탁기 뜯어보면 나오는 그런 전원 공급 장치나 콘덴서 같은 거요. 꼭 필요하긴 한데 사실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부품이었죠. 안정적이긴 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. 2023년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게 아주 재미있습니다.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보이시죠? 본업이 아니라 부동산 팔아서 번 돈이라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본업의 약점을 살짝 가려주는 일종의 착시 효과였던 셈입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겉으로 보이는 숫자 말고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원래 주력 사업이던 전자부품 쪽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죠. 만약에 일회성 수익이 없었다면 2023년 성적표는 꽤 초라했을 겁니다. 이게 바로 과거 성호전자의 민낯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걸 뒤집는 한 방이 나옵니다. 성호전자의 운명을 바꾼 그 결정적인 인수합병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성호전자가 인수한 회사가 ADS 테크라는 곳인데요.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속도를 좌우하는 게 바로 빛으로 통신하는 광무들이거든요. 이걸 만들 때 꼭 필요한 아주 정밀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? 이 장비가 어디로 가느냐? 바로 엔비디아의 핵심 자회사인 멜라녹스로 직행한다는 겁니다. 말 그대로 AI 심장부에 파이프라인을 꽂은 거죠. 이 인수 하나로 회사의 운명이 그냥 180도 바뀐 겁니다. 예전에는 그냥저냥 마진 남기는 가전부품 만들었다면 이제는 돈 잘 버는 AI 인프라, 그리고 전기차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기업의 DNA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어요. 자,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했으니 시장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장밋빛 미래 시나리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뭐니 해도 지금 가장 뜨거운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수혜를 정통으로 받는다는 것. 둘째, 자회사가 이 분야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도 전기차나 태양광처럼 유망한 쪽으로 잘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이 두 번째 포인트가 정말 강력한데요. 우리가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거 있죠?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는 송벽 같은 거요. ADS 테크가 바로 그걸 가졌다는 겁니다.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제대로 만드는 곳이 딱 두 군데인데 경쟁사가 중국 자본에 인수되면서 지정 확정 리스크를 피하려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된 거죠. 이건 정말 엄청난 프리미엄입니다. 역시 숫자로 증명됩니다. 보세요. 새로운 성장 동력인 이 AI 사업 매출이 1년 만에 95억에서 635억으로 무려 6배 넘게 뛰었습니다. 시장이 왜 이렇게 환호하는지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끝나는 거죠. 자, 하지만요,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. 지금까지 장밋빛 미래를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냉정한 현실,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투자하시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첫째, 회사를 인수하느라 빚을 너무 많이 졌다는 거. 둘째, 매출이 거의 엔비디아 한 곳에 몰빵되어 있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많아서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빚이 얼마냐면 무려 1,500억 원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차입금은 앞으로 회사의 현금 흐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 차트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. 매출의 약 85%가
엔비디아 한 군데서 나와요. 이건 뭐 엔비디아가 기침만 해도 성호전자는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좋은 점, 나쁜 점 다 살펴봤으니 이걸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,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답, 즉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할 게 이거예요. 성호전자를 보는 시장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. 예전처럼 이 회사 자산 많은데 싸네? 하는 가치주가 아니고요. 이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니까 비싸도 산다 하는 전형적인 AI 성장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목표 주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아주 잘 풀리면 33,000원까지도 보지만 반대로 상황이 좀 안 좋으면 17,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죠. 이 범위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. 그래서 핵심 전략은 바로 확인 후 대응입니다. 지금의 높은 가격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먼저 실적으로 진짜 성장성을 확인하고요. 그 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, 예를 들면 저기 보이는 17,000원에서 19,000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로 접근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현재 성호전자가 마주한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꿈을 먹고 오르는 단계를 지나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. 네, 원대한 꿈과 기대감은 시장에 충분히 보여졌습니다. 이제는 그 꿈을 냉정한 숫자, 즉 실적으로 증명해내야 할 시간입니다. 과연 성호전자가 이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욱 주목됩니다.